안녕하세요. 스타19 임광목 대표입니다. 3월 1일 3.1절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5일째 근무 이후로 일주일에 2번 쉬는 것도 많이 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저처럼 그 연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유튜버 분들, 저 같은 유튜버 말고 그 구독자가 몇십만 명씩 되는 그런 유튜버들은 보니까 그 연휴보다 방송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유튜버가 그 루틴 그리고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연휴에도 그거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빨리 구독자가 늘어가지고 유튜브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지금도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그 시험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더 다양한 내용으로 더 많은 코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유튜버를 만들어가는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어제 그 장마감 방송에서요. 제가 좀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하고 메타라는 회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엮어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지난번에 설 명절 연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AI하고 2차 전지하고 그 초전도체 퀀텀 테마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그 테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 너무 유익했다라는 말씀, 그리고 너무 쉽게 이해가 잘 됐다, 그리고 그런 코너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의 방송도 좋아하시고, 또 혼자 이렇게 파악하려면은 좀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그 어려운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비슷한 차원에서 이제 그 시간을 한번 잡아본 건데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뭐 메타하고 애플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요즘 그 테마의 중심에 있는 AI하고 그리고 XR이라고 아시죠? XR 테마 이 두 가지 테마를 관련해서 지금 이 두 가지 테마가 왜 중요한지 하고 또 우리 주요 기업들 또 그리고 증시에 어떤 그 관련된 그 기업체들 입장에서 이 테마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XR이 뭔지를 먼저 잠깐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전에는 VR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VR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그 버추얼 리얼리티죠.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텔레비전 그 공간이라든지 그 컴퓨터의 게임 같은 거 하는 그 공간, 그런 공간을 그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공간이라고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개념으로서 쓰였었는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디지털 이런 양자 이런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안에 그 가상 공간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다면 제 눈앞에 있는 이 공간에 실제적으로 가상 공간이 형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 공간을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렇게 현실 공간으로 확 올려놨다 또는 확장시켜놨다 이런 의미에서 오그먼트라는 단어를 써서 오그먼트 리얼리티 그게 이제 AR이거든요. 그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증강현실 그 기술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 증강현실의 그 확장의 의미로서 요즘 나오는 말이 XR 확장현실이라고 쓰고 있고요. 또는 MR 믹스라는 말을 써가지고 혼합현실 이런 이제 말들까지 혼용을 해서 쓰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이 있다고 하면은 보통 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증류 방식 또는 발효 방식 이렇게 해서 발효주, 증류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술에 사용되는 그 재료에 따라서 뭐
맥주, 그러니까 보리로 만드니까 맥주 또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또 막걸리 같은 경우는 그걸 막 걸러서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막걸리 이런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 AR 증강현실이라는 그 개념을 그 XR 그다음에 MR 이렇게 확장현실, 믹스 리얼리티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쓰고 있다. 근데 어쨌든 그 기초가 되는 개념은 그 AR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메타라는 회사를 근래 들어서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기술주들, 미국의 기술주들 예전에는 뭐 팽 주식이라고도 했었었고 요즘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보는 차원에 따라서 그 기술주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기술주들에 대해서 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와튼스쿨의 제레미 교수라든지 또 버크셔 해셔웨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주식들 중에 마땅히 투자하고 싶은 주식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 조정 가능성에 조금 비중을 두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워렌 버핏 그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시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는 그냥 성장성 하나만 봤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든지 증강현실 AR 또는 XR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적화가 가능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또는 조정폭이 어느 정도 될지 아니면은 일각의 우려처럼 거품이 쉽게 빠질 것인지 이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보니까 메타라는 회사의 CEO가 저커버그잖아요. 저커버그가 이제 엊그제 우리 한국에 왔다가 갔어요. 엊그제 한국에 왔다가 갔는데, 그러고 보면은 외국의 CEO들, 이제 기술주들의 CEO들은 이름이 좀 다들 좀 재밌는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이건 농담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얼른 마스크 써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프야 베조스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이번에 방한한 메타의 저거 버거 아니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개그가 어디 또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본 개그고요. 그런데 저커버그가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회사 이름이 메타버스가 아니고 메타 플랫폼스죠. 메타라는 회사 이름이 원래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중간에 메타버스는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이 아까 증강현실 같은 거 있잖아요. AR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메타버스 회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좀 방향을 바뀌면서 회사 이름이 메타 플랫폼스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중간에 한 2년 정도 전에 이 저커버그가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원 감축 같은 것도 했겠죠.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비용 절감 뭐 이런 차원에서 회사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구조조정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으로 구조조정 성과로 인해서 이 메타가 이제 작년에 배당도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자사주 이제 매입
뭐 소각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을 냈어요. 이와 함께 AI가 그 단순 메타버스 회사에서 AI 회사로 또 그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그 AI 중에서도 그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오픈 AI의 챗 GPT와 그 경쟁할 수 있는 그 LLM,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그 챗 GPT 같은 생성형 그 AI가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그 언어들을 그 인간의 시냅스라든지 뉴런처럼 그 딥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 마치 진화시키는 그런 과정, 딥러닝 또는 딥 뉴로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 생성형 AI. 그래서 그 메타버스도 그 AI 자체 AI를 개발했다. 그 AI 이름이 아마 라마3 뭐 이렇게 그 이제 단계 있는데 라마3까지 이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그 제가 딥러닝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제가 쓴 책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고 누구의 통찰인가? 이거 그 교양 수준 그리고 성경과 과학을 엮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과학에 대해서 좀 쉽게 그 우리 테마주 관련된 내용들하고 좀 알면서 투자하자 이런 맥락 그리고 그 가장 핫한 그 언어 용어들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내용의 책이고 이 책에서도 그 딥 뉴로 네트워크나 딥 러닝에 대해서 그 광전 효과 아시죠? 광전 효과, 과학의 광전 효과, 햇빛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를 모아가지고 전기로 활용하는 거가 태양광 에너지고 그리고 또 그 부딪혀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감각처럼 활용하는 거가 센서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종교책이 아니고요. 그 과학의 그 테마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통찰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고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 권씩 사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 저기 서점 그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이용하시면 되고 혹시 이 책을 뭐 주변 분들에게 그 선물을 하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10권 이상 사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그 저의 핸드폰 아시잖아요. 이메일 그 유튜버 소개하는 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프로필 보시면은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훨씬 저렴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그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쓴 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책을 광고를 하게 됐네요. 근데 그 어쨌거나 이 저거버그가 이제 어제 그 한국에 왔다 갔어요. 이제 어제 돌아갔는데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메타버스가 아까 이제 저도 미국 그 나스닥 그 기술주의 중심에서 앞으로 메타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종목들 중에 실적이 수반이 되면서 앞으로 그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과거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를 이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메타를 좋게 본다라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 저커버그가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그 여러 회사들도 만났고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 그 메타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그 XR이라든지 AI 이게 다 반도체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LED라든지 카메라 이런 쪽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 소부장 기업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나열식으로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막 그
혼합이 되면서 정신이 사나워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죠? 밸런스 게임 형태로 해서 그 주제를 던져 드릴 테니까 질문 속에 주제를 던져 드릴 테니까 그 밸런스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각각의 대답을 마음속으로 해 보시고요. 저는 이 질문을 던져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질문과 관련된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이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밸런스 문제 1번. 그 1번입니다. 이제 그 메타의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만난 회사는 LG를 제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만나서 이제 LG 그 사장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한 걸로 임직원들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녁에는 삼성을 만났어요. 삼성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겠죠. 삼성을 만났는데 이제 밸런스 게임 1번. 점심에 1번으로 일찍 만난 LG와 저녁 시간에 여유 있게 만난 삼성. 저커버그는 어느 회사를 더 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밸런스 게임인데 여러분들 선택해 보시고요. 그 LG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을 포기했었잖아요. 스마트폰을 포기했었고, 또 LG는 그 파주에 LG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 이제 패널 만드는 회사잖아요. 패널 만드는 회사니까 어쨌든 그 LG 같은 경우에는 애플 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것도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LG는 그런 쪽에 그 패널이라든지 그 X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이 많은 회사.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메타가 메타버스라는 그 기술, 그리고 이제 AR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뭐 요즘 그 헤드셋이라고 해서 그 XR 확장 현실, 그다음에 믹스 현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LG에서는 메타의 그 저커버그 회장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을 거고, 이제 그 비즈니스 회의에서 그 어떤 다음 단계의 성과 유무에 따라서 그 관련된 소부장들이 또 영향을 받고 그 어떤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LG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아마 이제 그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그 24년형의 AI 그 온 디바이스 AI를 이제 넣었잖아요. 그 기능을 넣었고, 만약에 그 이제 메타가 그 지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그 GPU 이제 그 반도체죠. 그것도 반도체인데 그 그래픽 관련된 그거를 뭐 지금은 당장에는 엔비디아를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 메타는 이제 AI 자기들이 개발한 아까 AI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라마3. 그거를 거기에 사용되는 그 GPU라든지 반도체를 자체 개발을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는 엔비디아를 의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럼 그거를 이제 설계를 냈다고 하면 그거를 맡기는 파운드리를 하고 싶은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SK 하이닉스. 근데 SK 하이닉스는 뭐 엔비디아하고 좀 연관성이 좀 크니까 거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업체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도 그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또
삼성전자는 모바일 회사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 부문에서 어떤 그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됐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1번 밸런스 문제에 대한 답은 각자 하는 거예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두 번째 밸런스 문제. 이거는 그 현대차하고 조금 관련된 건데, 최근에 그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원래 전기차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거를 취소하고 그냥 하이브리드로 바꿔버렸거든요. 바꿔서 생산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었고, 근데 어제 며칠 전에 그 애플 있죠. 애플에서 애플카를 현대하고 같이 그 콜라보 해가지고 뭐 한 10년 동안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제 돌연 그 애플카를 포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애플카는 뭐 전기차라기보다는 그 애플에서 만들려고 했던 그 애플카는 그 자율주행 그 이제 모바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플이 자율주행 차였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차는 범 AI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AI 영역. 그럼 지금 보면 현대차가 제네시스의 그 하이브리드로 회귀한 거는 2차 전지 테마의 소멸, 그리고 그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한 거는 그 AI 테마의 어떤 그 위기감. 말하자면 AI가 모든 걸 해내지 못하는구나. 이거 AI 자동차, 즉 인공지능,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거를 극복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 2차 전지 테마가 그 당면한 위기와 그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당면한 위기, 어떤 게 더 심각해 보이시나요? 이게 두 번째 밸런스 문제입니다. 그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제가 그 지금 AI하고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두 가지 그 큰 양대 산맥에 있는 테마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 2차 전지는 계속해가지고 불안전한 모습들이 나올 거다. AI 테마는 아직은 진행형이지만 종국의 AI가 사람을 다 대신하지는 못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생활형 AI 때문에 계속해서 그 도전하는 과정이니까 AI는 진행형이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두 사건, 그 하이브리드로 바뀐 사건과 그다음에 애플카 포기 이 두 가지는 2차 전지와 AI라는 양대 산맥의 어떤 위기감을 조성해주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답은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밸런스 문제 한번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좀 재밌는 미국 증시에서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세 번째 밸런스 문제. 여러분들은 MS 아시죠? MS하고 구글, 그리고 MS하고 애플. 아시겠어요? MS하고 구글, 그리고 MS하고 애플. 여러분들은 MS하고 구글의 경쟁 관계하고 MS하고 애플의 경쟁 관계, 어디가 더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밸런스 문제예요. 어떤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MS하고 구글은, MS는 그 윈도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윈도우 체계. 그리고 구글은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운영체계의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랩탑 같은 그런 형태의 컴퓨터와 그 스마트폰 사이에 그 운영체계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더 재미있는 거는
이 두 회사가 경쟁자이긴 한데 지금은 서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AI 영역에서. 둘 다 그 AI 오픈 AI 있잖아요. 챗 GPT. 오픈 AI에 친화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쨌든 컴퓨터에 들어갈 때에 그 안드로이드든 이쪽 그 컴퓨터든 들어갈 때에 그 오픈 AI하고 같이 패키지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 경쟁자들이 그 오픈 AI하고는 굉장히 친화적으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MS하고 애플은 태생부터 경쟁자였어요. 얘네들이 아마 74년도, 75년도 그렇게 그 창업이 74년도, 75년도 해가지고 1년 차이밖에 안 나고 1년 차이밖에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애플은 이제 애플 컴퓨터라고 했었거든요. 애플은 애플 컴퓨터인데 이 MS는 일반 아까 뭐 도스, 윈도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운영 체계를 사용하는 그 컴퓨터의 운영 체계의 회사로서 이제 그 빌 게이츠 신화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뭐 저기 그 세계 제1의 그 재벌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대단한 앞서가는 회사의 역할을 했었었는데 애플 컴퓨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 뭐 캐드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게 더 좋다라고 해서 그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맥킨토시라고 들어보셨죠? 맥킨토시 컴퓨터를 이제 만든 회사가 이제 애플인데 어쨌든 첫 번째 경쟁에서는 애플이 한창 앞서갔죠. 애플이 한 20년 75년도니까 20년, 30년 정도는 앞서 갔었었는데, 이제 이게 역전이 된 거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애플에서 스마트폰용 iOS,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그 iOS를 이제 애플은 따로 사용하잖아요. 아이폰이라고 하잖아요. 안드로이드가 아닌 방식으로 따로 사용하고 있는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스마트폰의 1위로 올라오면서 완전히 저 밑으로 따돌렸죠. MS를요. 그래서 애플은 이제 사상 MS조차도 그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 애플이 먼저 시가총액 1위를 확보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황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MS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AI를 이제 그 MS의 그 윈도우 체계하고 이제 패키지화 시키고 탑재시키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팔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반면에 애플은 조금 AI 쪽을 등한히한 부분이 있어요. AI를 조금 등한히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되면서 MS가 이번에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4천조 막 이렇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나 시가총액이나 뭐 1년 GDP 이런 거보다도 훨씬 많은 거니까 그 MS의 시가총액이요. 정말 이제 완전히 막 그 초격차처럼 벌려놓고 있거든요. MS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MS가 1위를 그 안착을 했고 애플은 두 번째로 시가총액 2위로 밀려나 있으니까 이 MS하고 애플의 재밌는 경쟁 관계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부연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였구나. MS하고 구글 관계, MS하고 애플 관계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이게 근데 밸런스 게임 맞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삼성전자는 아까 이제 그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지만 모바일 회사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때 막 뭐 지금도 잘 나가지만 잘 나갈 때는 삼성 갤럭시가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뭐 이제 그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전성기가 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마트폰 그 점유율 그 관계에서 애플하고 삼성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죠. 근데 이제 해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자주 바꾸려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거의 뭐 한 10년도 사용하고 그렇거든요. 컴퓨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자주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은 애플이나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초인류 기업으로 못 올라왔겠죠. 근데 그 이 삼성하고 애플이 둘 다 24년형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그 상반된 전략을 가져갔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 디바이스 AI를 장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온 디바이스 AI가 뭐냐면은 그 AI 그 뭐 기능을 저 클라우드 그 서버 쪽으로 보내가지고 클라우드 그쪽에서 클라우드나 그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서 뭐 이렇게 그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결과물이 넘어오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 그 작동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게 하는 형태가 온 디바이스 AI예요. 이거를 이제 일단 탑재를 했고 그런데 애플은 이번에는 그 애플도 역시 그 AI를 비밀스럽게 뭔가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24년형에는 그 AI 쪽에는 비중을 두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오히려 그니까 XR 그 증강현실의 이제 변화된 개념이 확장현실이라고 했잖아요. XR 또는 그 MR 이런 쪽으로 그런 기능들을 그 보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그 실었어요. 그 애플 제품들에. 그래서 이제 애플이 그 주변 제품들도 나오잖아요. 헤드셋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 스마트폰 그 주변. 그래서 헤드셋 이런 것들을 출시를 했는데 어쨌든 둘 다 뭐 좋은 기술이고 새로운 이제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반응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은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AI가 수행하는 그 수준이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삼성 그 갤럭시 20, 그 S24죠? S24인가요? 그 24에서 그 통역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가가지고 공항에서 뭐 외국의 택시 운전사한테 한국말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그 통화 이 기기를 통해서 전달돼가지고 상대편은 그 나라 말로 들을 수 있게 이런데 이제 지금 해보니까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언어들만 이렇게 음이 전달이 잘 되고 그 거의 막 또 오류 엉뚱한 그 해석이 나오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도는 좋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애플도 아까 증강현실 그걸 해서 헤드셋 이거를 이제 그 시판을 했는데 문제는 반응은 괜찮은데 그 너무 비싼 거예요. 500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사실 수 있으세요? 이제 세계에 재벌도 많고 부자들도 많겠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그 헤드셋을 써도 그 증강현실 또는 확장현실에서 쓸 수 있는 앱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 번째 밸런싱 문제로 삼성 24하고 애플 24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먼저 사용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혼자 대답을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삼성의 그 제품의 그 현재 모습 그리고 이 F 제품의 이 모습들이 그 AI하고 증강현실 이 테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메타버스와 AI를 둘 다 잘하고 있는 그 저커버그의 메타라는 회사 관심 있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하고 이번에 그 방한한 그 비즈니스들이 이제 국내 업체들의 좋은 결과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습니까? 재미있으셨으면은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요. 그 연휴도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또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어제는 2월 달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2월의 월봉을 위해서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오늘 3월 달의 첫 모습이 미국이 또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거를 보고 나서 내일은 토요일, 모레 일요일 둘 중에 하루 날 잡아서 컴퓨터 사용해 가지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